1분 1초가 급한 구급차에 길을 비켜줬는데 정작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일이 벌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오랜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저렴한 물건만 골라 구매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면 고소득자들의 씀씀이는 그대로입니다. 구지역 확산이 차량으로 인한 것이라는 역학조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구지역 발생 지역만이라도 축산 차량과 일반 차량을 전면 소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6년째 끌어온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해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올라 있어 출근길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종일 포근한 겨울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오후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은 발걸음이 한결 더 가볍겠습니다. 그동안 차가웠던 아침 공기도 많이 부드러워져 있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기온이 올라 2도를 보이며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안동의 경우에는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9도가량이나 기온이 올라 영하 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포근한 겨울 날씨는 계속 이어지니까요. 점심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을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후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낮 동안에는 한두 차례 경북 동해안 지역과 북동 산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구급차에 길을 비켜줬는데 정작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현실과 동떨어진 도로교통법의 문제,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트레일러 사이에 껴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뒤에서 나타난 구급차를 위해 앞으로 길을 비켜주는 바람에 신호위반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글쓴이는 경찰청과 법률구조공단에 알아봤지만 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네티즌들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만난 운전자들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그런 도로교통법까지 만약에 저희들 그것까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위급한 상황에 지금 어느 쪽으로 비켜야지 빨리 구급차가 빨리 갈 수 있는가. 그것만 저도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내한테는 오히려 해가 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사람들은 안 비켜줄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현행 도로교통법은 일반 도로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 우측으로만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모세의 기적도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란 얘기입니다. 지난해 10월 울산에서는 구급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때문에 네티즌들은 양보를 해도 과태료, 양보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굳이 못 피할 경우에는 좌측으로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로교통법의 원칙은 우측으로 피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긴급 차량에 길을 터줄 때 운전자가 상황에 따라 좌우측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사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오는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고 차기 경북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경북도당 위원장은 오는 22일과 23일 경북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ARS 투표와 25일 현장에서 경북 소속 전국 대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자투표 결과를 합산해 당선이 결정됩니다. 후보 접수는 오늘 오후 6시까지로 접수가 마감되면 기호 추첨과 함께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정 추진을 위해서 실국, 구군, 사업소 등 각 부서 간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권 시장은 이 현장을 제일 잘하는 것은 일선 구군이며 구군에서는 대구시의 입장에 서서 기획하고 적극 도와주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 브랜드화, 시정 홍보 방향에 대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것과 당장 해야 할 것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의 배후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자신이 배후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근거 없는 소문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서 자신은 문건 유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은 김무성 대표의 수첩에서 문건 유출의 배후가 K와 Y라는 메모가 발견됐는데 Y가 유승민 의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저렴한 물건만 골라 구매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소득자들은 씀씀이를 그대로 이어가서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3,000원짜리 티셔츠와 6,000원짜리 보온 내복이 등장했습니다. 겨울 의류와 침구류의 재고가 계속 쌓이자 값을 40에서 60%까지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식료품 코너에는 1+1 행사를 한다는 안내판이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연초부터 이런 큰 폭의 할인 행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 손님들이 싼 것만 찾기 때문입니다.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1 행사 상품이라든가 단 하루 일 한정 상품이라든가 이렇게 판매에 고객들의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한철 지나면 바로 2월 상품이 돼버리는 의류의 경우 업체들이 물량을 하루빨리 소진하려고 가격 경쟁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서 가격대를 비교해보고 구매하시는 고객들도 많고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시는 고객이 많으면서 브랜드마다 할인율을 예년보다 더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해외 고가 제품 매장이 즐비한 백화점에서는 연간 수천만 원씩 물건을 구입하는 이른바 VIP들의 씀씀이가 여전하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소득자들은 지출에 주저함이 없는 소비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3호선의 영명을 비롯해서 16개 지역의 명칭을 최종 확정하고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지난해 2월 제정 당시 명칭이었던 도시철도 3호선 70역은 70 우남역으로, 매천 농수산물시장역은 매천시장역, 수선 구민운동장 입구역은 수성 구민운동장역으로 개정했습니다. 또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무학로 건설공사에 따라 무학 터널과 무학 3거리를 신규로 이름짓고 기존의 지산 3거리는 무학 4거리로 개정했습니다. 남구 봉덕동의 상동교 서쪽 교량은 상동 고가교로 이름짓고 3호선 공단역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건설본부는 올해 발주 예정인 사업 가운데 80%를 올해 상반기에 조기 발주합니다. 올해 발주 예정인 사업은 성서공단로 장기공원 간 도로 건설 등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 57개, 사업 금액은 4,331억 원으로 이 가운데 3,520억 원이 상반기 안에 발주될 예정입니다. 대구시 건설본부는 올해 100억 원 이하인 신규 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건설업체가 모두 수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1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 대해서도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를 활용해서 대기업과 지역업체가 공동 도급하도록 행정 지도를 할 방침입니다. 밤사이 대구의 옷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대구시 대명동의 한 옷가게에서 불이 나 옷과 전자제품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900만 원의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주인이 있었다가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다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의 확산이 차량으로 인한 것이라는 역학조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 발생 지역만이라도 축산 차량과 일반 차량을 전면 소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시 일직면에 설치된 거점 소독시설. 이곳에는 축산 관련 차량을 대상으로 운전석은 물론 차량 전체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의성군 단촌면에 설치된 소독시설에서도 차량 소독이 펴지고 있습니다. 사료 운반 차량과 가축 운반 차량, 그다음에 분뇨 운반 차량, 그리고 왕겨나 축산 관련 모든 차량은 우선적으로 방역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와서. 하지만 일반 차량은 그대로 통과하면서 차량은 물론 운전자나 탑승자에 대해 축산 관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제역이 추가 발생한 농장과 앞서 발생한 농장이 출하 차량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차량 확산이 더욱 의심되고 있지만 축산 차량과 일반 차량이 함께 도로를 다니는 게 현실입니다. 구제역은
공기 중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구지역 발병 지역만이라도 일반 차량 소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김관영 경북지사는 의성과 안동 가축 방역 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시 2차 접종이 필요하고 분무가 아닌 분정 방식으로 소독 방법도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건의를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이라든지 소독 방법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앞으로 그걸 제도적으로 한 번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추가 백신 접종과 일제 소독, 가축 시장 폐쇄와 이동 제한 등 갖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제역이 발병하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는 설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운전자금 1,200억 원을 특별 지원합니다.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방식으로 제공되는 이 자금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 업체에 4억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는 금융기관에 연리 1%의 낮은 금리로 지원해주는 만큼 대출 금리도 낮아져 단기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화성산업이 공사 수주 8천억 원, 아파트 3,000가구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경영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화성산업은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역외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재건축과 대행개발, 임대주택 사업 등 다양한 사업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과 물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 사업 부문에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투자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사업 부문에서는 지난해 2,300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는 대구 700가구 등 전국에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한 김천과 문경 지역의 인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천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구는 13만 5,456명으로 전년도 13만 5,259명보다 197명 늘었습니다. 문경시의 인구도 2013년 7만 5,664명에서 2014년 7만 5,911명으로 247명이 늘었습니다. 이들 두 도시는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늘었지만 전입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아서 인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전입인구가 늘어난 데는 김천의 경우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문경은 국군체육부대가 옮겨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포항시가 6년째 끌어온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사업자인 포스코건설과 체결할 예정인 실시협약서 일부 조항을 두고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각 처리해야 할 쓰레기 압축 비닐팩 13만 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를 소각해 에너지로 만드는 RDF 사업으로 6년째 사업이 지연돼 왔는데 최근 포스코건설이 민간 투자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사업자인 포스코건설과 체결해야 될 실시협약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닌 주관관청인 포항시가 책임지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쓰레기 소각장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유리한 불분명한 내용이나 배타적 권리 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시 협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사업자가 외부 자본을 조달할 경우에 근저당 설정 규정과 사업자에 대한 건설 보조금 지급 규정 등 다수의 항목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표준협약서 양식에 따라 작성돼 문제가 없지만 시의회와 협의해 일부 항목의 수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항시 생활쓰레기 에너지화 사업은 국비와 민간자본 등 1,200여 원을 투입해 올 연말 착공하며 201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부터 10년 동안 1,000억 원을 투입해 경북 상주시와 전남 나주시를 대상으로 조선 가명 및 읍성, 향교, 산성, 역사길 등을 복원하는 조선 가명 역사고도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말 2억 원의 예산으로 조선 가명 역사고도 관광 자원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요령을 발주한 경상북도는 올해 조선 가명 역사 인문 포럼을 개최하고 재정, 투자와 융자 심사를 거쳐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국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달구시 교육청은 2016학년도부터 임용시험 2차 심층 면접 가운데 인문정신 소양평가에 출제할 도서로 논어와 명심보감, 루소의 에밀 3권을 정했습니다. 면접 형태로 진행하는 인문정신 소양평가에서는 선정 도서 3권 가운데 일부 문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심층 면접 100점 만점 가운데 인문정신 소양평가의 점수는 10점이 반영됩니다. 경상북도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올해 경북 농민사관학교 45개 교육과정 1,450명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경북 농민사관학교 홈페이지나 시군청 농어업인 교육 담당에서 입학 원서를 교부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는 농어업인들의 현장 수요를 감안해 호응이 높은 농기계 운전 및 자가 정비 과정을 확대 신설하는 등 지역별 4개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세무법인 청담 대표 세무사 김익한 씨 20만 원, 송정동 해성아파트 주민들께서 20만 원, 송정동 삼성 장미아파트 부녀에 10만 원, 한솔아파트 주민들께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구미시 형곡 1동에서 강종주 씨 5만 원, 초원빌라 주민 1동 14,000원, 대본빌라 주민 1동 13,000원, 대성맨션 주민들께서 2만 원. 경산시 암양면 청남산업대표 이동재 씨 30만 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지역본부 검사부 직원들께서 30만 원, 서부1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30만 원, 서부1동 5통 주민들께서 10만 원. 서부 1동에서 4통 주민 1동 10만 원, 31통 주민 1동 10만 원, 24통장 윤순희 씨 5만 원, 농악문화보전 회원들께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은 출근길 발걸음이 한결 더 가볍겠습니다. 그동안 차가웠던 아침 공기도 많이 부드러워졌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기온이 올라 2도를 보이며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안동의 경우에는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9도가량이나 기온이 올라 영하 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포근한 겨울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점심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을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쪽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일 구름 양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는 현재 2도 보이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남서 내륙 지역 어제 같은 시각보다 7에서 9도가량 기온이 올라 있고요. 북부 지역의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3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 늦은 밤에는 서부 내륙 지역에 눈 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